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의 대단지 분양이 한 번 더 시작합니다. 서울의 동대문구에 위치한 이문휘경 뉴타운 중에 휘경 3구역입니다. 아파트명은 휘경자이 디센시아. 이곳이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거는 높은 가성비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걸 기대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 휘경 3구역 디센시아가 이주를 시작하던 2019년 말 2020년에는 왜 높은 가성비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집값이 폭등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어떤 부동산 규제를 해도 안 통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분양을 했다면 아마 수백 대 1의 경쟁률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202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침체기가 막 오면서 부동산의 하락의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분양가는 계속 폭등을 합니다. 기존의 서울 변두리 지역 일반 분양가의 공식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4에서 5억 원대,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6에서 7억 원대가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59제곱미터는 7, 8억, 84제곱미터는 9억에서 10억대가 기본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표면상의 이유는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것이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설득력이 좀 부족합니다. 시행이나 조합 업무를 제가 몇 년간 담당했던 걸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건설 원가가 올랐어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도 사람마다 또 받아들이는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가장 관심이 가는 휘경 3구역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분양가는 과연 얼마가 될까? 제가 이곳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지금 이 순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론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며칠 전부터 휘경 3구역 분양 홍보팀이 주변 부동산에 홍보물을 돌리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상황으로 분양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부동산을 1차 공략하는 겁니다. 손님을 가장한 어떤 시세 파악도 있고 부동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 문의 등을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이곳저곳 또 돌려보기도 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돌리면서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어떤 노출을 시키게 됩니다. 사실상 이게 효과가 가장 큽니다. 모집 공고는 3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2월 달은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3월로 잡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역을 보면 평당 분양가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그런데 객관식이고 최저 가격이 2,900만 원부터 있었습니다. 2,900만 원, 3,000만 원, 3,100만 원 이런 식입니다. 이걸 근거로 추론을 해보면 평당 2,9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실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추론일 뿐입니다. 그럼 이 가격대는 과연 어떤 수준일까? 장위 4구역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평당 2,834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서 일반 분양했습니다.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정당 계약률은 약 60% 수준이었습니다. 무순위 청약에서 만약 좋은 어떤 성과를 낸다면 장위 4구역은 최대한 이익을 많이 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국 높은 경쟁률의 의미보다는 어떻게든 완판만 하면 된다는 선례로 남을 거고 실무자들은 오히려 분양가 산출 잘했다고 칭찬받을 상황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조롱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의 세계는 길게 봐야 하는 거고 그만큼 냉정하기도 한 곳입니다. 휘경 3구역 디센시아의 분양가가 장위 4구역보다 높게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장위 4구역 분양가를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부동산 상황으로는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신축 아파트 실수요자분들이 청약에 도전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남들 다 아는 부동산의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모델하우스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상담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전화 상담하거나 모델하우스 방문했을 때 만난 분들,
이분들은 실제 그 사업 현장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직원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생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전화 문의하니까 이것저것 잘 알려주고 척척 박사처럼 다 대답 잘하던데.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일단 분양을 시작하면 분양 상담할 분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료라는 걸 이분들께 배포합니다. 이 안에는 해당 분양 물건의 기본 자료뿐만 아니고 특징, 장점, 그리고 예상 문답까지 다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할지 이미 다 예상해 놓고 있고 그 적중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은 가끔 가다가 문의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걸 준비하는 측에서는 지난 수년간 또 많은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해보면서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분야의 선수들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 질문지를 다 뽑아놓고 답변할 내용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어려운 질문은 그걸 보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도 곤란한 상황이다 싶으면 좀 더 노련한 팀장급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또 곤란하다 그러면 본부장급이 출동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곤란하다 싶으면 업무대행사, 시행사, 조합이사 등등 여러분이 뚫고 나가야 할 더 큰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1차에서 다 끝납니다. 이걸 상담 사원 수준에서 일 처리를 끝내는 것이 일 잘하는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을 겁니다. 상담사가 상담한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 이거 어디 잘 찾아보면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보면 시끌벅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막 몰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드는 생각이 여기 인기가 많나 보구나 이 생각입니다. 현장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고 내부 속사정은 또 다 다르겠지만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일단 방문객의 50% 이상은 실수요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도 제가 사실 욕먹을까봐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절반 이상 대부분은 그냥 경품 받으러 가는 거고 시간 때우러 집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잘 되는 것처럼 흥행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오는 걸 또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1명 또는 2명, 3명 이렇게 또 무리지어서 앉아 있거나 돌아다니는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담 순번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분양 관계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델하우스 가서 100명을 봤다면 그 중에 서성이고 대기하는 사람들 꼭 있을 겁니다. 100명이 다 모델하우스 방문객이 아니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상담 사원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모델하우스 방문하셨을 때는 아마 이게 잘 안 보이셨을 겁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고 다음 모델하우스에 가시게 되시면 분명 여러분 눈에 한번 들어올 겁니다. 그 숫자 다 빼야 됩니다. 분양할 아파트가 84제곱미터 A, B, C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델하우스 가면 A타입 유니트는 있는데 B하고 C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돈 때문에 이거를 세 개를 다 짓지 않는 거기도 합니다. 유니트 하나당 돈이 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A타입은 과연 뭘까? 왜 지었을까? 현장 상황마다 이것도 좀 다르겠지만 가장 좋은 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B타입, C타입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구조가 별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시행자라도 어차피 세 개 중에 돈 때문에 하나만 지어야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만들어 놓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할 거니까. A타입 유니트 구조가 별로 안 좋다 만약에 그러면 B타입, C타입은 여러분 마음에 더 안 들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모델하우스 가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이상한 페이크 쓰는 곳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옛날 옛적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설로 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제 마음대로 쓰는 그냥 소설입니다. 철수 아빠는 선착순 59 A타입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A타입은 모두 계약 완료라고 합니다. B타입만 남았습니다.
고민 끝에 B타입이면 계약 안 하기로 결정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때 상담사가 잠시만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갑자기 막 어디를 가서 높은 사람이랑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참을 이야기하고 와서는 철수 아빠한테 A타입 계약 취소분이 하나 나올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기다려 봐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 취소분 나오면 곧바로 계약할 준비를 하라고 막 그렇게 알려줍니다. 철수 아빠는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아, A타입이 인기가 많나 보구나. 자,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때 옆으로 쓱 와서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고객님, 지금 연락 왔어요. 다른 상담하는 사람들 알면 안 되니까 고객님만 조용히 이쪽으로 오세요. 아, 진짜요? 아, 쉬쉬쉬. 아, 조용히. 지금 옆에 있는 상담 창구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거 대기 중이라니까. 아, 그러니까 티내지 말고 마시고, 자, 조용히 이쪽으로 와서 계약할게요. 아, 티내지 말라니까 둘러보지 마.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귓속말을 해댑니다. 입냄새나게. 철수 아빠는 결국 행복한 마음으로 59A 타입을 계약했습니다. 저층이지만 그래도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서 철수 아빠는 참 행복합니다.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59A 타입은 정말 계약 완판됐던 걸까? 자, 그리고 59A 타입 저층만 과연 남았던 거 맞을까? 59A 타입 저층이 나왔을 때 그것마저 싫다고 거부하고 집에 가려고 또 한 번 액션을 취했다면 갑자기 59A 타입 로열층이 어디서 툭 튀어나오지는 않았을까? 인기 많은 59A 타입보다 B 타입을 잘 안 팔리는 걸 더 먼저 처리하려고 어떤 높은 급 본부장급에서 A 타입을 임의로 매물을 닫아놓은 건 아닐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상황들은 현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